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라운드 2경기입니다. 해설의 목진석 부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장정에 막이 올랐습니다. 어제 치러진 1라운드 1경기 이 신생팀의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아주 강렬한 첫인상을 남겨줬죠. 그렇습니다. 여수 거북선 팀이 이 맏언니 이민진 선수와 또 막내 김다현 선수의 합작으로 아주 기분 좋은 개막전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네, 오늘 대결도 아주 강렬한 인상 남겨줄 것 같습니다. 1라운드 2경기 부안 곰소소금팀과 포항 포스코캠텍의 대결인데요. 먼저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각 팀의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의 팀이 보이고 있는데요. 부강타스킵 역시 강한 팀입니다. 네,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팀으로 꼽히고 있고요. 오늘 대국하는 부안 곰소소금팀도 이 3명의 선수로 아주 최정예 멤버로 팀을 꾸렸습니다. 하우정 감독이 영임하고 있는 서귀포 치신리 팀도 있고요. 작년에 우승팀이죠. 인제 하늘 내린 팀도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한 번에 대국을 펼칠 포항 포스코캠텍 팀입니다. 네, 김채영 선수를 비롯해서 또 왕전싱 선수, 중국 이 선수를 작년에 이어서 보유함으로써 역시 강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팀 올해 참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여수 거북선 팀인데요. 네, 어제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아주 강팀이 될 것 같고요. 역시 호반건설팀과 SG골프팀 선수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셰이민 선수, 일본의 여자 1인자 팀을 1인자인 셰이민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관심이 가고요. 루이나유에이 선수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팀 순위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한 판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현재까지는 여수 거북선 팀이 아주 단독 1등을 달리고 있고요. 네, 2위는 SG 골프팀이죠. 네. 부안 곰소소금팀과 포항 포스코캠텍의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1국 장고대국인데요. 김혜림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2국에서는 이우진 선수와 조혜연 선수, 3국에서는 김혜민 선수와 왕전싱 선수, 이대구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이 세 판의 대진표가 사실 낯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 1국부터 3국까지의 오더가 작년 두 팀이 만났을 때 오더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포스코캠텍 팀이 승리를 거뒀지만 부안 곰소소금팀도 칼을 갈고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경기가 될지 기대가 큽니다. 네, 1년이나 지났습니다. 결과는 뒤바뀔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부안 곰소소금팀과 포항 포스코캠텍의 1라운드 2경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라운드 2경기입니다. 오늘의 심판위원 이현욱 프로입니다. 먼저 1국이죠. 장고대국입니다. 포항 포스코캠텍의 김채영 선수와 부안 곰소소금팀의 김혜림 선수의 대국인데요. 제한시간 각자 1시간에 초읽기 40초 5회가 주어집니다. 속기대국으로 펼쳐지는 2국입니다. 부안 곰소소금팀의 이우진 선수와 포항 포스코캠텍의 조혜연 선수의 대결입니다. 제한시간 10분에 초읽기 40초 5회로 진행이 됩니다. 네, 2국 속기대국 조혜연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국은 김채영 선수가 100을 잡았겠네요. 네, 자, 조혜연 선수가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벌써 입단 20년 차더라고요. 네. 97년에 입단했거든요. 만 12세 나이에 입단을 해서 벌써 강탄이 2번이나 흘렀는데 참 한결같습니다. 지금도 좀 소녀 같은 이미지가 있고요. 네. 근데 벌써부터 팀의 맏언니거든요.
조혜연 선수가 성격이 참 밝은 선수죠. 네. 그러고 보니까 사실 남자 기사들도 500승을 달성하기가 힘든데요. 그렇습니다. 박지은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지금 여자 기사로서는 500승 돌파를 했고요. 대단하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유진 선수는 굉장히 고참 선배와 바둑을 두고 있는 거네요. 네. 일단 두 기사가 상대 전적이 한 판이 있는데요. 그 대국에서는 조혜연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작년 이 여자 바둑 리그였죠. 조혜연 선수가 역시 흑으로 불결승을 거뒀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누가 또 기량이 더 발전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조혜연 선수는 좀 포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네요. 손이 상당히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포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사실 이 포석은 이 80년대 일본에서 많이 두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한 20년, 거의 한 30년이 지나서 한 작년부터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행을 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포석은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 흑이 실리는 많지만 좀 발전 가능성이 적고 바둑이 좀 단조로워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한동안 외면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니 중국식이라든지 또 중국식이라든지 다른 포석들에 비해서 이 포석이 두어지는 빈도가 상당히 적었는데 네. 역시 좀 강한 기사들, 박정환 선수 또 커제 선수 이런 기사들이 흑으로 두다 보니까 역시 좀 유행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변화들이 양산이 되면서 다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기사들이 좀 포석을 두어줘야 유행이 되는군요. 네. 뭐든지 이제 수법도 그렇고 또 바둑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1인자 또 최강자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선수를 뒀을 때 승률이 또 좋기 때문에 네. 따라두는 거겠죠. 네. 오늘 조혜연 선수는 초반 미리 준비를 해온 듯해 보입니다. 이유진 선수는 이 포석 어떻게 받아갈까요? 유진 선수도 그렇게 뜸들이지 않고 상대가 이 원하는 포석 진행을 하는 거 봐서는 100으로도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초반 포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죠. 한쪽이 변화를 구해서 실패를 한다든지 눈에 띄는 완착이나 실착이 나온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초반 몇 수는 아주 큰 방향 착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또 균형이 맞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유진 선수도 지금 이 포석에 대해서는 나름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친수 네. 재밌습니다. 거의 뜸들이지 않고 뒀거든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연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 포석 조혜연 선수가 좀 더 당황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네, 조혜연 선수가 준비를 해온 포석인데 오히려 이효진 선수가 뜸들이지 않고 상대의 응수를 물어보는 재미있는 수를 두었습니다. 붙여가는 수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응수 타진인데요. 지금 이제 뛰어두는 데까지가 이런 진행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젖히는 수를 보고 있거든요. 젖히고 치받고 넘어서 이렇게 된다면 붙여둔 수가 상당히 득으로 되어 있죠. 교환이 네. 되어 있죠. 얼마 전에 두어진 중국 바둑에서는 흑이 들여다보고 한 칸을 뛴 이런 실전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젖히자 지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공부량이 상당하게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내국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수순으로만 본다면 그날의 대국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백이 있는 수도 있고요. 또 3선으로 넘어가는 수도 역시 있습니다. 있게 되면 이제 이쪽 젖혀서 넘어가는 수가 강력한데 그러면 흑도 뛰어서 이 들여다본 수의 의미는 나중에 상변에 침투하는 수가 강력하다 이런 뜻이죠. 오늘 대국 2국 속기 대국이기 때문에 제한 시간 일단은 생각 시간 10분이 주어지거든요. 이 초반을 잘 두어놔야 중후반도 편하기 때문에 두 선수 초반에 좀 공을 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겼고요.
사실 조현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초반 연구 또 준비를 흑번으로 어느 포석을 쓰겠다 나름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의 생각 시간을 조금 더 중요한 곳에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은데 뭐 이우진 선수도 초반에 뭐 뜸들이지 않고 뚜벅뚜벅 두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흙이 한 칸으로 받아가는 것이 보통의 진행일까요? 예, 가장 보통이죠. 뛰어서 이 젖히는 수를 방비하고요. 그 다음에 백이 손을 빼면 이 삼선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이제 바둑 배울 때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 양쪽을 차단을 해서 백도 상당히 응수하기가 까다롭다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런 노림이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들여다본 이유는 이 교환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뛰게 되면 나중에는 들여다보았을 때 백이 있지를 않고 아래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교환을 하고 뛰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상변을 지키기에는 좀 당한 느낌 아닌가요? 네, 지금은 큰 자리가 많죠. 뭐 좌쪽에 누가 걸치느냐, 백이 굳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이제 어느 식으로든 받는 것은 발이 좀 느려 보이고요. 자, 누구의 연구가 더 정확하고 누구의 연구가 더 최신판이냐 네. 이런 느낌인데 손을 돌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얼마 전에 두어진 대국에서는 백이 이곳을 젖히고 흑이 막지를 못했거든요. 막지를 않고 이쪽을 두자 백이 입구자를 선수로 하면서 이제 있는 수를 보고요. 그래서 흑이 지키니까 이제 손을 빼는 그런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의 연구는 백이 교환해서 득을 보았다 이런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젖혔을 때 막는 변화가 흑이 성립하기 때문에 백도 쉽지 않다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네. 이우진 선수도 아마 이 포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변을 벌려간 거겠죠. 네, 이 포석에서의 포인트는 조혜연 선수가 언제 이 상대 침투하는 수를 결행을 하느냐. 계속해서 상변의 맛을 노려가겠네요. 네. 지금 당장 결행도 가능한가요? 뭐 성격 급한 사람은 지금 네, 뭐 저 같은 사람은 네, 지금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침투보다는 큰 자리를 먼저 두어 놓고 또 포석 단계가 마무리될 시점에서 이제 선수를 잡으면 그때쯤에 생각을 해보겠죠. 뭐 초반 진행 상당히 빠르네요. 바짝 다가갑니다. 이게 개막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긴장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긴장감을 좋은 긴장감으로 바꿔서 대국에 잘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또 긴장감에 얽매여서 네. 좀 어깨가 굳어서 좀 좋은 바둑을 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승부의 변수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승부 결과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사실 이 한국 여자 바둑 리그가 생기고 나서 우리 여자 선수들이 여자 바둑 리그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승부에 대한 그런 뭐 투지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바둑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런 또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초반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항상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최신 포석도 역시 공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요. 자, 두 선수 기풍을 비교를 해보자면 조혜연 선수는 뭐랄까요,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이 모양이 아주 정갈하다고 해야 될까요? 바둑을 보면 항상 탄탄하게 그리고 모양 좋은 바둑이 많습니다. 이우진 선수는 그에 반해서는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네. 수익기가 강한 바둑이거든요. 제가 이우진 선수의 이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것이 사실 입단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같은 도장의 한 프로 기사가 같은 도장의 어떤 누나가 사활을 엄청나게 잘 푸는 누나가 있다라고 해서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척척척척 네. 푸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유진 선수였어요. 그만큼 사활 문제 또 수읽기 이런 쪽에 자신이 있는 선수입니다. 누나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좀 선수도 굉장히 네, 어린 어린 선수인가 봐요. 였겠죠. 사실 수읽기를 가장 빨리 느는 데에는 사활 문제만한 게 없다고 늘 이야기를 네. 많이 듣는데요. 그렇죠. 저도 아마추어 애기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둑이 이제 빨리 느느냐 또는 바둑이 느는 비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 가끔 받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활 문제를 많이 푸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수읽기가 강해지고 중반전 투수가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활 문제는 지금 많은 이 프로 기사들도 게을리하지 않고 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지금 국가대표팀의 여자 프로기사들, 여자 네. 선수들이 한동안 사활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이 최명훈 코치가 네. 사활 문제는 그만 풀고 기보 좀 넣어보라고 네, 그랬을 정도로 한때는 그랬을 정도로 이 사활 문제의 이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읽기도 상당히 강한 그리고 전투에도 자신감이 있는 이런 여자 선수들이 많습니다. 사실 바둑판 없이 바둑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활 문제 풀기 아닐까 생각이 네. 돼요. 사실 박정환 선수 같은 예를 들어도 사활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뭐 비행기로 이동할 때나 또 평소에도 심지어는 제가 예전 일입니다만 거의 한 7, 8년 전 일로 기억합니다만 네. 밥 먹을 때도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사활책을 아. 옆에다 놓고 푸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사활 문제는 바둑판 없이 말씀하셨듯이 바둑판 없이도 그냥 문제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공부죠. 저도 한때는 이제 핸드폰에 이 사활 문제를 찍어 놓고 네. 지금도 한 1000문제 정도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풀 때마다 한 문제씩 지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1000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요? 네. 빨리 지워 나가시길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혜연 선수가 날일자 달려가면서 초반 모양을 좀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혜연 선수 바둑을 보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뭐 초반부터 모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감한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정형화된 보석 또 모양도 상당히 깔끔하고 단정하고 잘 정갈한 그런 바둑을 많이 두기 때문에요. 바둑의 모양 형태가 아주 좋아요. 그렇게 두어간다면 사실 좀 단단하기 때문에 약점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또 두터운 바둑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약점 또는 엷은 돌 이런 것이 잘 생기지 않는 반면에 또 조현 선수의 바둑이 잘 안 풀리는 날에는 또 바둑이 뭐랄까요, 좀 속도가 느리다던가 너무 이제 단단함을 추구를 하다가 뭐 실리에 뒤진다던가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바둑 내용이네요. 네, 오늘 대국은 뭐 이우진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장기로 하는 좀 전투로 이끌어가고 싶어할 테고요. 조현 선수는 벌써부터 좀 실리 위주의 탄탄한 바둑을 이미 지금 짜고 있죠. 네. 이우진 선수가 이곳에서 생각을 하는 이유는 기로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받는 게 정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은 받으면 흑도 뭐 이 정도 받나요? 이 이후에 진행을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최근 이 현대 바둑에서 보면 꼭 이 교환이 득이다라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교환을 생략하고 나중에 이쪽에서 붙여온다든지 또 흑이 3-3을 들어오더라도 받아주어서 만약에 이 3-3의 둔수보다 변의 둔수가 더 가치가 클 때는 이 교환을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 붙인다든지 짚어간다든지 작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기풍으로 본다면 뭐 이런 곳 이우진 선수 뛰어가는 수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이 정도로 공격적인가요? 네. 이우진 선수 생각이 깊어지는 거 보니까 분명 어떤 수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뭔가 평범한 수를 둘 것 같지는 않죠. 사실 바둑 자체는 좀 단조롭게 또 어찌 보면 조혜연 선수가 원하는 그런 탄탄한 포석으로 짜였는데 이우진 선수가 뭐
초반부터 칼을 뽑는다, 공격을 간다고 한다면 우선은 일감은 이곳입니다. 역시 흑이 한 칸을 띈 것과 비교하면 우선은 흑도를 아래로 누르면서 또 좌변 쪽 모양도 키워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한 칸으로 쉬어가는 수 어떻게 보면 대세를 좀 읽어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성공하면 충신이고, 네, 네 실패하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리에 뒤처질 수 있는 수도 되겠죠. 공격을 실패한다면 이런 수들은 집에 가치로 환산하면 사실 뭐 상당히 몇 집 되지 않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또 한 가지 변수는 초반 이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상변 변화에서 흑이 어느 시점에서 여기를 들어가는 수를 노릴 것이냐, 또는 백은 어떤 방식으로 이곳을 보강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강을 한다면 보강을 할 타이밍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부안 곰소소금팀과 포항 포스코 캠텍의 1라운드 2경기입니다. 자, 이제 이유진 선수는 10분 사용을 다 했죠. 네, 이제 초읽기에 돌입이 되었습니다. 아직 조혜연 선수는 2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착점을 해야 됩니다. 사실 어디 돌지 결정을 못했는데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좀 뭐랄까요, 대국하는 입장에서 좀 쫓기는 입장이고 이거 어디를 둬야 되나 이럴 때가 많거든요. 네. 특히 초반에는 또 중반에는 어느 정도 수읽기를 하는 이 과정에서 어디를 둬야 될지 포인트가 있는데 초반 같은 경우는 좀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포인트를 어디로 하나, 잡아야 될지, 돌이 둘, 넓은 셋, 곳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넷, 모르는 경우가 많기 다섯. 때문에 네. 짚어갑니다. 어, 역시 평범하게는 안 되네요. 네. 어떤 변화를 원하는 수인가요? 지금 이유진 선수의 뭐 그림을 잠깐 그냥 따라가 보자면 그냥 받는 것은 왠지 평범하고 또 너무 좀 바둑이 밋밋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로 보이고요. 역시 중앙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죠. 짚어서 만약에 흑이 3-3을 들어간다면 그때 이제 벽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았다고 보고 또 중앙 쪽에서 씌어가는, 흑이 처음부터 이제 실리 위주의 작전을 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은 변 또 중앙 위주의 바둑을 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진행이라면 이유진 선수는 약간의 중앙 쪽 세력 네. 모양을 원하는 거죠. 네. 네, 받아둡니다. 백이 짚어왔을 때 보통 위로 미는 것과 아래로 미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로 미는 것은 지금의 경우에는 백이 중앙 쪽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막아가는 수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백이 우변 쪽에서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고 3-3도 백이 차지를 할 수가 있어서 네. 거의 짚어왔을 때는 한 열에 8 정도, 8, 9 정도는 아래쪽으로 미는 이 진행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밀어서 막은 다음에 뭐 손을 뺀다든지 3-3을 둔다든지요. 일단은 아래로 받는 것이 실전에서 나올 때 그렇게 네. 두는 것이 좋겠네요. 네, 뭐 물론 다른 배석 또 그 어느 시점에서 백이 짚어오느냐를 봐야 되겠지만 3선 쪽에서 밀어가는 것이 훨씬 많이 두어지고요. 여기서가 이제 흑의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냥 쉽게 두네요. 지금 이 수는 사실 손 빼고 여기를 한 칸 띄는 수도 아주 좋은데 네. 조혜연 선수는 뭐 이 돌이 공격당할 리가 있느냐. 사실 상대의 다음 한 수는 거의 이쪽 씌워놓은 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또 하변돌은 뭐 충분히 수습을 할 자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조혜연 선수가 좋아하는 또 탄탄하게 실리를 또 차지를 했죠. 집으로는 흑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집으로 흑이 앞서 나간다면 백도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네. 우선 제 눈에는 뭐 이수밖에는 안 들어오네요. 네. 쉬어가게 된다면 흑도 이제는 하변의 석점 보강을 해 가야 될까요? 그렇죠. 쉬어가게 되면 우선 오른쪽에는 백의 벽이 기다리고 있고 글쎄요. 조혜연 선수가 이걸 벽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뭐 약점이 있는데 무슨 벽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백의 응원군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탈출 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백이 막아갈 수는 있는데 흑은 효율적인 행마를 통해서 뭐 안에서 이제 안영을 갖추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한 칸을 띄고 백이 계속해서 중앙을 씌워가면 유명한 맥점이죠. 이렇게 두어서 두 점을 이 버림돌로 해서 이 안쪽에서 모양을 갖추는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잠시 조혜연 선수가 자리를 비웠죠. 네, 때문에 초읽기도 잠시 정지가 되었는데요. 부안 곰소소금팀의 2국을 맡고 있는 이유진 선수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라운드 2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파도와 부딪혀 병풍을 이루는 바위. 찬란했던 고려 청자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낼 자연의 먹거리. 바다가 선물한 순백의 황금. 부안 곰소소금팀 김효정 감독. 1주전 김혜민 선수. 2주전 김혜림 선수. 3주전 이유진 선수. 부안 곰소소금팀.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라운드 2경기입니다. 부안 곰소소금팀과 포항 포스코캠텍의 경기 치러지고 있는데요. 장고대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네, 장고대국은 각자 1시간씩의 생각 시간이 주어지는데 속기대국 만만치 않게 진행이 빠른 편이죠. 네. 1시간 대국치고는요. 김혜림 선수가 첫 수에 외목을 들고 나왔어요. 첫 수가 이제 지금 여기 외목을 두고 소목을 두고 이쪽으로 네. 이제 굳힌보석이 등장을 했는데 외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외목을 들고 나온 거 보면. 첫 수 외목이라면 사실 당일날 생각을 하기에는 좀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외목 예전에 가끔 두기는 했었습니다만 좀 즉흥적으로 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김혜림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포석을 한쪽을 굳히는 포석을 두고 싶어서 외목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목을 먼저 두었다면 백이 걸쳐갈 수 있기 네, 걸쳐갈 때문인가요? 수도 있고 하니까 외목을 두어놓은 다음에 이제 귀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굳혀서 아마 이 포석을 원했던 것 같아요. 원했던 것 같고. 자, 그 이후에는 아주 평온한 또 많이 등장하는 진행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장고대국은 편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다가 언제 전투 장면이 등장할지 몰라요. 네. 자, 김채영 선수는 오늘 이제
낮에도 이제 국가대표실에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작년에 패배를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완패를 당했다라면서 아, 너무 느슨하게 두어서 완패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예림 선수는 작년에 승리를 기억하고 있던데요. 뭐 사실 그렇죠. 또 특히 이런 여자 바둑리그 같은 큰 대회에서 승리를 거둔다거나 또 패했을 경우에는 기억에 남죠. 바둑 내용도 남고요. 사실 김예림 선수는 요즘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비 신부죠. 뭐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예비 신부고 또 예비 신랑도 역시 프로기사고요. 선남선녀 커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여자 바둑리그와 김예림 선수의 결혼식 날짜가 겹친다고 맞아요. 해요. 네. 결혼식 날짜와 또 이 바둑리그 시합 날짜를 겹쳐서 결혼식이 끝나고 시합장에 와서 네. 대국을 해야 되는 상당히 피곤한 일정인데 제 기억으로 예전에 최철환 선수도 아. 결혼식을 마치고 또 네. 당일에 대국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도 김예림 선수가 얼마나 착하냐면요. 네. 결혼식 시간과 대국 시간이 겹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좌상기 쪽 붙여서 초반 진행을 시킵니다. 일국 장고대국 포항 포스코캠텍 김채영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그럼 포항 포스코캠텍의 검토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신 감독의 모습입니다. 네. 최명웅 국가대표팀 코치, 왕천식 선수도 일찌감치 나와 있네요. 그러네요. 네, 일단은 초반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다른 검토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왕천식 선수는 오늘 낮에도 대국을 했어요. 이 4개 도시 대항전이라고 해서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이 4개 도시의 이제 신예들이죠. 신예 기사들이 참가하는 대회에 낮에도 출전을 해서 승리를 거두고 또 3국에 다시 출전을 합니다. 네. 지금은 좀 진행이 됐네요. 네. 2국 이우진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대국이죠. 역시 시호 같고요. 역시 이곳은 뭐 놓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한 칸을 뛰자 30초. 여기를 호구 친 것으로 보이네요. 지켜두었네요. 네. 그러자 이제 흑도 다섯, 이제 말씀드린 여섯, 이 맥점을 일곱, 두면서 여덟. 모양을 잡아가고 있는데 자 넘고 지금 이제 치받아서 끼운 모습입니다. 어느샌가 조혜연 선수도 초읽기에 돌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흑의 약점이 꽤 보이고 있어요. 지금은 이 전체를 다 살릴 수는 없죠. 이렇게 살리는 것은 욕심이고요. 네. 아마도 뭐 잇고 뚫고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백도 원하는 바를 이쪽 우중앙을 돌파를 하면서 하나, 얻었고요. 흑은 둘, 셋, 하변 쪽에서 완벽하게 삶을 얻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진행은 서로 만족할 만한가요? 글쎄요. 두 대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호구친수가 조금 상대에게 틈을 주지 않았나. 좀 더 강력하게 이 돌들을 몰아치는 수가 없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40초의 한 수씩 두어야 되다 보니까 네. 좀 다음 수가 잘 안 보여서 가장 단단한 수를 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 백도 뭐 원하는 바를 얻어냈습니다. 30초. 우중앙이 하나, 그래도 상당히 둘, 부풀어 오를 수가 있겠죠. 넷, 다섯. 띄워 이어요. 끼어 있는 교환까지 다 하겠다는 거죠. 끼어 있고 백이 이런 곳을 이을 수는 없고요. 이제 느는 데까지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흑은 완생, 그리고 백은 우중앙의 이 세력을 나중에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이제 조혜연 선수도 백의 세력 어느 정도 경제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안 곰소소금팀의 유니폼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다 저는 이제 개막식에도 참석을 했었고 다른 팀들의 유니폼도 봤는데 다 네. 제 눈에는 다 예뻐. 제가 예상한 건가요? 그렇죠. 네. 아니 저의 스타일이 그런가 봐요. 네. 사실 다른 대회에서는 우리 또 여자 선수들이 이런 유니폼을 입고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사실 없거든요. 네, 보기 어렵죠. 이 여자 바둑 리그만의 또 보는 즐거움, 또 다른 즐거움이 있죠. 이제 끼어 있는 곳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30초. 자, 이제는 포석의 하나, 기로, 둘, 이제 포석에서 셋, 중반 단계로 넷, 넘어가는 기로인데요. 여섯, 일곱, 여덟. 그 자리, 사실 그 자리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백이 이제 흙이 여기를 두지 않으면 백이 두 칸이나 또 어깨 짚는다던가 씌어가게 되면 위와 아래 모양이 호응을 하면서 중앙 쪽에 엄청난 이 모양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백돌이 오기 전에 지금 여기 두는 것은 하변 쪽 모양, 하변 쪽 중앙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고 지금 조현 선수는 다음에 받지 않으면 여기 바로 들어가겠다.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30초. 어느 정도 포석이 완료됐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을 놓고 봐도 조현 선수의 기풍은 상당히 견실하고 여덟. 또 안정적인 행마를 추구하는 반면에 이호진 선수는 여기 씌어가는 수, 또 이쪽 씌어가는 수, 좀 적극적으로 이 전투를 유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네. 일단 한 칸으로 받아가는데요. 이 수로는 상변 보강이 되지는 않은 건가요?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봐야죠. 지금 이 수는 그냥 여기를 수동적으로 상변을 지켜서 받기는 싫고요. 그래서 상변에도 좋은 이 영향, 간접적으로 보강을 하는 의미가 있고 역시 중앙 쪽에도 힘을 실어주고 하나, 있습니다. 둘, 셋, 넷, 자, 이런 바둑은 다섯, 실리는 흙이 앞서가지만 일곱, 백이 어느 여덟. 순간에 이제 상대 삿발을 잡아서 이제 전투를 이끄느냐 그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조현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길을 갑니다. 실리로는 따라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요. 이제는 정말 실리로 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둔 수도 집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큰 곳이지만 좀 더 다른 수들도 충분히 생각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좌변 쪽을 이런 식으로라든지 이쪽을 어깨 짚어서 좌변 쪽을 침투하고 삭감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백도 좌변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여덟. 들여다봤어요. 응수타진의 의미도 있고 네. 또 이제 흙이 이어준다면 이런 곳이 이제 선수로 듣고 있죠. 또 중앙 쪽으로 백돌이 왔을 때도 이 교환은 언제든지 득이 되고 있고요. 밀어서 받는다면 나중에 약간의 이제 맛을 노릴 수가 있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이유진 선수 표정이 재밌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윽 것 여덟. 같죠. 네, 조현 선수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단단하고 또 뭔가 이제 상대에게 여지를 남기는 상대가 이제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단단하고 견실하고 견고하고 이런 것들이 조현 선수 바둑의 이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일관성이 있네요. 네. 집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볼까요? 흙집이 이곳이 약 15집, 30초. 우하 하나, 10집, 둘, 하변까지 합쳐서 네, 넷, 우하와 하변 합쳐서 다섯, 20집 정도로 20집은 약간 일곱, 약하다고 보고요. 여덟, 합쳐서 45집. 14번 남았습니다. 좌상 쪽도 지금 큰 맛이 없다면 20집 이상 나거든요. 흙집은 약 65, 네, 65집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실리를 확보를 해두었죠. 그에 백은 어느 반해서 정도 되나요? 네, 백은 집으로만 보면 상변이 약 사실 상변도 집으로 어느 정도로 계산해야 될지 어렵습니다만 약 15집 볼까요? 이쪽도 30초. 10집. 지금 그냥 하나, 가능성이라든지
뭐 두터움 빼고 집으로만 보면 네. 10집, 네. 15집, 25집에 여섯, 이곳 또한 일곱, 20집. 여덟, 전혀 이제 두터움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흙이 집으로 많이 앞서 있거든요. 다만 이런 중앙의 두터움은 하는 사이에 갑자기 한 20집씩 불어날 수 있는 이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앙 두터움의 위력이고 무서움이죠. 이유진 선수가 노리는 바가 바로 그것이겠죠. 네, 지금 뛴 수도 아주 정정당당한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칸 뛴 수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깨 짚는다든지 먼저 이제 30초, 백진에 침투할 수 있는 하나, 기회가 있었는데 둘, 조현 선수는 셋, 묵묵히 넷, 자신의 길을 갑니다. 다섯, 이렇게 두어서 나쁘지 여섯, 않다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길을 여덟, 선택을 했어요. 네, 14번 남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촐기 4번씩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국의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항 포스코 캠텍의 조혜연 선수입니다. 네, 이우진 선수의 모습이고요. 얼마 전까지 두 선수는 하나, 둘, 국가대표팀에서도 같이 훈련을 넷, 했고요. 현재는 다섯, 조혜연 선수가 이제 여섯, 사정상 잠시 이제 일곱. 국가대표팀에서 같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 들여다보는 수는 뭐 이어준다면 우선 상변 쪽 맛은 이제 흙은 포기를 한 셈입니다. 백이 여기 돌이 온 순간 이 상변은 더 이상은 노리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이어준다면 중앙 쪽으로 지금 도약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오늘 대국 두 선수 모두 중앙 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앙 쪽 백돌들이 너무 좀 강한 느낌이 있어서요. 깊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견실하게 한 칸 한 칸씩으로 들어가죠. 깊게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이라든지 또는 날일자로만 가도 아마 이우진 선수가 뭐 발끈해서 끊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심조심 딱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현 선수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수들이 좀 얄밉습니다. 왜 얄밉냐면 상대가 빈틈을 보여줘야 이제 두터움을 활용해서 끊고 공격하고 싸우고 이렇게 이제 특히나 이우진 선수 같은 수익기를 장기로 하는 기사들에게는 전투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단단하게 끊기지 않을 정도로만 딱 행마를 하게 되면 좀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어요.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촐기 1회를 더 사용을 했고요. 전투형 기사들이 가장 이제 좀 기피하는, 좀 상대하기 껄끄러워하는 기사들이 잘 이제 싸워주지 않으면서도 균형은 잘 맞추어가는 이런 스타일을 좀 꺼려하거든요. 좀 피곤하죠. 어찌됐든 전투가 일어나야 자신의 장기를 발휘를 하고 시원하게 또 한판 붙고 이렇게 두고 싶은데 네. 상대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집으로 또 앞서 나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답답한 느낌을 받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네. 저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싸우고 싶어도 상대가 안 싸워주면 좀 답답하거든요. 지금 이우진 선수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막은 자리는 아주 좋네요. 지금은 이우진 선수가 마음이 급해질 만도 한데 아주 차분하고 두텁고 여러모로 좋은 자리를 두었습니다. 지금 막은 수는 뭐 집으로도 의미가 있을 뿐더러 나중에 또 벌려가는 수, 또 귀 쪽에서 끝내기를 할 때도 아주 두터운 곳이 되어 있고요. 뭐 조현 선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가죠. 뚜벅뚜벅. 역시 딱 끊기지 않을 정도로만 네. 행마를 하고 있어요. 바둑 처음 배울 때 배우죠. 네, 뭐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에 약수 없다라는 격언도 있겠고 지금은 위기 10결에서 이제 세고추하라고 상대 이제 좀 상대가 강한 곳에서는 피강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가 강한 곳에서는 이제 화평을 취하고 또 상대가 강하면 자신을 좀
안정시키면서 행마를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실전에서 막상 하려면은 좀 욕심이 들어가서 이런 작전을 취하기가 어려운데 조현 선수는 또박또박 이제 끊기지 않을 정도로 견실한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앙 쪽의 백세력 어느 정도 견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이유진 선수도 지금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의 행마들을 보면 아홉, 열. 상당히 침착해 보이네요. 좀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돌을 끊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남았습니다. 힘을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이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수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이 부분적으로도 자신의 약점을 보강하면서 좋은 수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반격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죠. 지금은 이쪽 약점을 보고 있기도 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쪽으로 끊어갈 수도 있고요. 힘을 비축하면서 언젠가는 이 바둑에서 이제 힘을 사용할 날이 오겠지라는 30초. 이제 믿음으로 하나, 아주 둘, 침착하게 두어나가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중앙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 쪽을 꼭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두텁게 두어가는 수도 굉장히 좋은 수네요. 네. 그러자 역시 이곳이 좀 신경이 쓰인 거죠. 들여다보는 것 또는 이제 우변 쪽에서부터 공격해오는 것 이런 수들이 신경이 쓰여서 집으로도 크고 또 보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수죠. 초 하나, 둘, 초읽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다섯, 지금 여기 젖히는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덟, 아홉, 지금 그 수도 이제 하변 쪽을 집으로 만들자는 의미의 수이기도 하고 글쎄요. 여기 노림은 이제 지금은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와서는 이 두 점은 큰 백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큰 이득은 아닙니다. 흙도 버려도 아쉬울 것이 없고요. 그렇게 본다면 흙이 이쪽 뛰는 수와 비교했을 때 여기 돌이 있는 것이 꼭 좋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30초 하나, 약간 지금 실리 부족이 셋, 조금 네. 이효진 선수의 마음에 다섯, 여섯,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곱, 여덟, 오, 깊이 이야. 들어갔어요. 이분 깜짝 놀랄 만한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조혜연 선수가 둔 수들을 놓고 본다면 여기는 아예 다른 사람이 둔 수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좀 서둘러서 착점을 하긴 했는데요. 자, 이제는 이유준 선수가 뭔가 눈을 번뜩이면서 이제는 공격의 목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초 사실 하나, 지금까지의 조혜연 선수의 흐름이었다면 여기 그냥 한 칸 뛰어도는 자체로도 계속해서 한 칸 뛰는 자세가 나쁘지도 않고요. 이 뛰는 자체로도 다음에 이런 뭐 노림이라든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오히려 흙이 좀 고마운 느낌이 있습니다. 흙돌이 자꾸 중앙 쪽으로 이제 머리를 내미는 것이 뭐 가장 쉽기도 하고 좋은 흐름이었는데 지금 네. 조혜연 선수가 이 교환을 하고 과연 이 돌을 바로 움직일 생각인지 아니면은 뭐 단순히 응수타진으로만 해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수를 한번 봐야겠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이유진 선수 속으로 날 뭘로 보고 지금 눈빛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지금 표정 변한 것 같죠? 뭔가 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받아주기를 지금 기대하는 건데요. 받아주면은 뭐 한 칸 뛸 수도 있고 이 교환 자체가 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중앙 쪽을 차단을 해서 잡으러 공격하는 또 뭐 둘, 어딘가를 잡으러 가는 셋. 네 받아주네요. 이효진 선수 일단 안정적으로 변 쪽 받아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혜연 선수가 원했던 대로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조현 선수 뭐 견실하게 실리 다 차지했고
또 여기까지 응수타진도 30초. 백이 다 받아주었기 하나, 때문에 약간은 둘, 활용을 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조현 선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초반에 보여줬던 행마와는 180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백진을 폭파하겠다. 조치훈 구단의 바둑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또 네. 기분이 바뀔 수도 있나요? 그러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집은 다 지어놨고 상대 세력은 이제 집이 아니다. 내 집은 내 집이고 상대 집은 집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인데 셋, 이유진 선수가 네. 다 받아줄 것 같지는 다섯. 않거든요. 여섯, 일곱. 네, 이제는 반발을 합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받아주는 것은 그야말로 네, 뭐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차단을 하고 공격을 하겠죠. 조혜연 선수가 약간 서두른 게 아닐까라는 좀 느낌이 있어요. 네, 이제부터 이효진 선수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 돌들이 타개가 잘 된다면 그래도 집으로는 흙이 유리한가요? 그렇죠. 하나, 지금 이돌이 수습이 둘, 되면 별 다른 셋, 피해 없이 수습되면 넷, 실리는 다섯, 계속해서 흙이 여섯. 많습니다. 일곱. 자, 입구자도 이제 가장 견실한 행마이면서 지금은 자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지금 입구자 dun수로 붙이는 것은 어렵거든요. 붙이는 것은 이 젖히누수가 듣게 되면 끼워서 흙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수를 쳐도 이제 환경 모양으로 차단이 되죠. 네. 가장 견실한 행마이고 밀었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이유진 선수도 아마 공격을 해나갈 수가 있고요. 또는 조금 10초. 하나, 먼 곳에서부터 본다면 셋, 여기서부터 이제 넷, 변화를 구하는 것도 다섯,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아, 바로 여덟. 갑니까? 눈에 보이는 이제 공격 목표는 바로 차단을 해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수는 이쪽에 응수를 먼저 물어서 흙이 강하게 잡으러 온다면 이제 중앙 쪽에서 좀 듣는 수를 이제 뭐 이런 곳이나 여러 가지 활용 수단이 있다면 공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창략이긴 한데요. 좀 엮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30초. 어, 하나, 그야말로 정면 승부. 이 흑석점을 넷, 다섯, 곱게 집에는 안 보내주겠다. 네. 뭐 이런 뜻이네요. 일곱. 이효진 선수는 타겟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많이 기다렸거든요. 여기 막았고 여기 막았고 계속 이제 어디 하나 끊을 수 있기만을 기다려왔는데 조현 선수가 이제 어찌 보면은 오히려 조현 선수가 자청해서 지금 이우진 선수에게 공격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기 때문에 이우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지금 평온하게 진행이 돼서 끝내기 바둑, 집바둑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마 속으로는 더 원하고 있을 거예요. 이효진 선수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진행이죠. 셋, 넷, 다섯. 뛰었는데 역시 이 모양도 약간의 흙의 허점은 있거든요. 이렇게 두고 찝으면은 우선 차단은 됩니다. 단수를 치게 되면 뒤로 돌려서 흙이 자충이 단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많이 손해봤죠. 당장 이 하변 사월도 걸리기 때문에 흙이 대실패입니다. 네. 그렇게 끊기면 좀 얇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으로 갑니다. 다섯. 네, 끊어갑니다. 좀 전의 변화도는 모양상으로도 흙이 좋지 않아 불만족스러워 보이죠. 보이는데요. 그렇죠. 여기를 찝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차단이 돼 있다고 본다면 이 돌들이 상당히 시달릴 것 같거든요. 조현 선수가 좀 사서 고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어가죠.
부안 곰소소금 팀의 이우진 선수와 포항 포스코 캠텍의 조혜연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 네, 아예 확실하게 지금 차단을 하려고 먼저 젖혔네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조혜연 선수 만족스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네, 엷어졌어요. 확실히 지금 좌변에 들어가서 좌변에 들어가서 지금 끊긴 모양이기 때문에 차단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이 된다면 네. 하나, 흙이 외롭습니다. 외롭고 또 셋, 앞으로 갈 넷. 길이 멉니다. 지금은 조혜연 선수의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혜연 선수 너무 과감했던 걸까요? 네, 이우진 선수의 손끝에 뭔가 힘이 느껴지죠? 네. 네, 일단 속기 대국 진행 이우진 선수가 원하는 흐름이 왔습니다. 부안 곰소소금 팀의 검토실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